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고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존재감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어요. 뭐 수학 점수 빵점이었고 뭐 모든 게 저는 이제 뭐 빵점이었고 했기 때문에 뭐 공부에 대한 별로 미련이 없으니까 뭐 수업 다 2분만 다 써놓고 그냥 뭐 자고 이따가 뭐 이거 하는데 한 1분만 끝나거든요. 뭐 2분 뭐 그 OMR 카드 2분 쫙 꺼놓고 선생님 저 다 했습니다. 빨리 그러면 너 뭐야? 왜 빨리 했어? 빨리 좀 기다려. 아직은 너무 빨라. 좀 자고 있으면 10분 지나면 이제 좀 나가라고 해. 그러다 결국은 이제 수학 점수 빵점 먹은 적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에 대해서 미련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인정 못 받는 사람, 학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지만요, 제가 하나의 이 길만 쫙 이제 글쓰기, 책 출판, 그리고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꿈, 이것만 쭉 달려오니까 이 과정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그런 진짜 거의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진짜 한 우물만 파고 오니까 제가 제 삶이란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은 부분들을 다 섭렵을 하고 출판 가이드 시스템 이 특허를 또 취득을 하고 또 최근에 글쓰기 훈련 시스템 이 특허도 또 제가 또 취득을 했는데 이렇게 특허증이 오는데 내일 특허증을 받습니다. 카페에 올리려고 특허증이 오니까 제가 있죠.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여러 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안 친해. 연락이 오고 뭐 만나고 싶다 뭐 찾아오겠다 연락 오고 제가 다 있죠. 우리 직원 시켜가지고 전화 받게 하고 이거 다 차단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내가 이제 경북과학대학교 전문대 내가 화장과학 출신이거든. 거기에 내가 이제 1학년 때 우리 이제 그 초중고 그 동창이랑 셋이서 자취를 했어. 우리 셋 다 공부를 못해가지고 다 떨어져 거기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그 학교 간 거야. 그 집이 멀으니까 이제 자취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사과밭이 있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그 자취방을 이제 그 몇 개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 우리 자취방 이쪽에 또 다른 애들이 서울에서 온 애들이 있고 뭐 여자애들이 뭐 있었어. 그때 이제 내가 좀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 또 얘들끼리도 또 좋아하는 애가 있더라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나중에 군대를 가고 뭐 그랬는데 2년 전에 말이죠. 그 가운데 애가 한 여자애가 우리 집에 앨범 사진도 있어.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 이스코치를 봤어. 사진을. 얼굴이 괜찮아. 예뻐. 우리 특강을 하는데 이 온라인 줌으로 특강을 하는데 참여를 한 거예요. 설마 보니까 이제 너 충격 먹었어요. 얼굴도 그렇고 이제 목소리가 완전 난 옛날에 그래도 좀 표준에 가까운 그런 이제 투했던 것 같은데 완전 사투리 심하더라고. 왜 참여했냐면 유튜브 이런 걸 보다가 이제 나를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걔가. 그 우리가 거의 20년 가까이 해서 이제 연락이 된 거야. 카페 가입돼 있고 지금 돼 있어. 특강에 들어왔으니까 혹시 자기 아느냐고 묻더라고. 통화로 우리가 그때 상담을 했는데 자기 아느냐고 하길래 누구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외관에 학교 다닐 때 옆에 뭐 난데 너무 반가우면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자기도 이제 책을 쓰고 싶다라는 거야. 책을. 그때 이스코치 옆에 있었어요. 예.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그때 옛날 애들 잘 지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미안한데 나는 이제 아는 사람들은 내가 좀 원래 안 가르치는 게 나의 그게 철학이다. 지인들은 나는 원래 안 가르친다. 이거 딱 했어요. 너무 이제 배우고 싶다고 아쉽다고 비용도 꽤 한다. 비용 어느 정도 안다는 거야. 알고 이제 한 거야. 배우고 싶다고. 나도 너무 이제 그렇더라고. 옛날에 아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이제 미안한데 다른 데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좀 거절을 했어요. 그 친구.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야에 제가 탑이 되고 보니까 옛날에 저를 그냥 뭐 투명인간? 유령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 연락 엄청 옵니다. 배우고 싶다 연락도 오고 많이 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많죠. 이 상황은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딱
딱 정하고 이 목숨 걸고 하고 싶은 일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 혼자 했을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돈도 많이 잃고 상처도 받고 많은 일들이 있겠지.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건너뛸 수가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연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한테 가서 배워버리면 돈이 들겠지. 돈이 들 만큼 그 몇 년, 10년 그런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절약을 할 수 있고, 그 다른 곳에 가서 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계속 그렇게 다 합쳐버리면 우리 더 많은 돈이 들어. 또 더 많은 상처가 또 쌓이겠지. 그 상처만 쌓이는 게 아니라 나는 역시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역시 뭐라도 해도 안 되는 놈이구나. 안 되는 년이구나. 이런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가 달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돈 잃고 시간 잃고 상처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 마음이. 실패자라는, 패배자라는 그런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잠겨시 각인시켜버리는 게 저는 가장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는데 그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가난은 이제 마음의 병이라고 하죠.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런 이제 패배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안 되는 건 맞아. 과거에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했고 올바르지 않은 그런 뭔가를 계속 실패를 했다면 미래도 똑같이 그런 전철을, 패턴을 계속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이제 하루 벌어 살고 한 달 벌어서 먹고 사는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랑 한 달 벌어 똑같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0페이지 보시면 내가 좋은 가정 환경에 있으면서 괜찮은 공립학교를 다니게 되자 어머니는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미국 손해보험사를 대리하는 작은 보험 영업점에 돈을 투자했다.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의 다이아몬드 2개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마련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돈까지 합해 영업점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조달했다. 어머니는 사업체를 구축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대출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대출을 했으면 되는데 있는 걸 다 판 거야. 다이아몬드 이런 부분들을 원래 이제 정가보다는 적게 받는 거예요. 막 돈을 팔아버리면.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레버리지라든지 그 대출을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녀는 시내에 있는 사무실 건물에서 책상 자리 하나를 임대한 후 부푼 마음으로 첫째 날의 판매 실적을 기대했다. 그날 운이 좋았다. 열심히 했지만 하나도 팔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이제 이 저자는 자기 엄마 일이지만 운이 좋았다고 하네. 하나도 못 팔았다는 게. 자, 모든 것이 꼬여만 갈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의지할 곳이 전혀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저자가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돈을 다 투자해서 뭐 창업을 했고 사업 시작했는데 초기부터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직원을 뽑아 놓았는데 직원 그만둬버리고 말도 안 들어. 손님으로부터 계속 클레임 들어와. 동업했던 친구가 뭐 배신을 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어머니는 이렇게 했다. 어머니가 나중에 나에게 얘기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이랬다. 난 필사적이었단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투자했고 내가 투자한 돈의 값어치를 되찾아야만 했지.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도 팔 수 없었지. 그날 저녁 나는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했단다. 다음날 아침에도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지. 집을 나선 나는 디트로이트시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갔어. 거기서 은행의 출납 직원에게 보험을 팔고 근무 시간 동안 은행 안에서 판매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내 안에서 나를 이끄는 힘이 너무나 진실해서 장애물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지. 그날 난 44개의 보험을 팔았단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 절박한 마음으로 디트로이트시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보험 파는 그런 영업자들은 이제 못 갑니다. 왜? 무서워서. 당연히 쫓겨날 줄 아니까요. 큰 곳일수록 둘이 뭐잖아. 압도감이 온단 말이야. 조그만 그런 문방구라든지 조그만 이런 미용실이라든지 들어가서 보험 하나 뭐 해주세요. 뭐 있으세요. 삼성카드 가지고 계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큰 이런 데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압도되죠. 큰 그런 어떤 건물에 오는 중압감에 눌린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의 시행착오를 통해 어머니에게는 영감을 주는 불만족이 생겨났다. 그녀에게 행동의 영감이 일어난 것이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영감. 어머니가 과거 아들에 관한 문제를 겪을 때 누구에게 길을 묻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알았던 것처럼 생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지금도 누구에게 길을 묻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가장 빨라요. 우리가 꼭 이제 힘든 이제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을 빨리 뭔가를 성취하고 싶고 뭔가를 이제 이렇게 목표치에 도달하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누군가를 찾아가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얻을 수가 있죠. 똑똑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혼자 이제 허둥대고 하는 것보다는, 고민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또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부모, 형제에게, 이모에게, 고모에게, 삼촌에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꼬인다라는 거예요. 못난이 꽈배기처럼 더 꼬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날의 시행 성공을 통해 그녀는 손해보험을 파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얻었고 그것은 그녀를 위한 성공적 판매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이제 그녀는 행동으로 이끄는 영감과 더불어 지식뿐만 아니라 노하우까지 가지게 되었다. 자, 따라서 상승의 여정에는 속도가 붙었다. 그러니까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판매로 괜찮은 삶을 누릴 만한 돈을 벌이게 되자 이제는 미시건주 전체를 포괄하는 판매 조직 리버티 레지스토리를 구출하기 시작했다. 그 사무실은 프레스 빌딩 안에 있었다. 난 하루 종일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다음날 팔아야 할 보험 증권을 읽고 공부했다. 내가 받은 판매 지침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다임은행 건물 전체를 사사치 방문한다. 둘째, 꼭대기층에서 시작해 모든 사무실을 방문한다. 셋째, 사무실에 잠깐 들어갔다 금방 나오는 식은 피한다. 넷째, 여는 문장으로는 이 문장을 사용한다. 이제 어떤 사무실에 들어가면 첫 멘트를 말하는 겁니다. 여는 문장이라는 게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다섯째,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랐다. 무언가를 하려고 나섰다면 그것을 해내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라. 이 5가지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침이 이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부딪히면서 알게 되죠. 첫째 날 2개의 보험을 팔게 됩니다. 내가 평생 팔았던 것보다 2개 더 많은 수치였다. 둘째 날에는 4개를 팔게 돼요. 판매가 100% 증가했다. 셋째 날에는 6개를 팔았다. 50% 증가했다. 그리고 넷째 날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규모가 큰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했다. 영업 관리자의 책상 옆에 서서 첫 멘트를 날렸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 매니저가 오른손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고 펄쩍 뛰며 거의 고함을 치듯이 말했기 때문이다. 얘야,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절대 누군가에게 시간을 부탁하지 말아라. 그냥 그의 시간을 취해 빼앗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카리스마 있어요. 이 사람이 보험발로 갔는데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오른손 주먹을 빵 치면서 얘야,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절대 누군가에게 시간을 부탁하지 마라. 그냥 그의 시간을 빼앗아. 그래서 나는 그의 시간을 취했고 그날 그 관리자와 그의 판매원 26명에게 보험을 팔았다. 와, 대박이네. 이 일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매일 보험을 많이 팔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여러 시간에 할 일을 1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어. 절반의 시간에 2배를 팔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왜 사람들은 찾고 있지 않지? 각 시간에 들인 노력이 최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공식을 왜 개발하지 않고 있을까? 이때부터 클리먼트 스톤 이 저자는 이제 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SEO 시스템,
판매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앞전에 이제 이 저자의 엄마, 클레멘트 스톤의 엄마 보면은 이제 전 재산을 다 틀어서 사업을 했죠. 여러분들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전 재산을 틀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야놀자 알죠? 이수진 대표죠. 첫 시작이 다음 카페였어요. 나랑 비슷한 시기에 했더라고. 엄청나게 커졌잖아. 나 옛날에 시카페를 운영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숙박업소 모텔인데 일을 하면서 그런 정보를 이제 다음 카페에다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공유를 한 거야. 시작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억울한 일도 겪고 그런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또 이제 이 노하우를 가지게 되죠. 지금 이제 뭐 1, 2조 하는 그런 뭐 큰 회사가 됐어요, 지금. 야놀자 그렇게 커진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그런 뭐 10억, 20억, 30억 정도 번 사람들은 솔직히 나는 그냥 열심히 해서 벌신 분들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고, 이제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100억, 200억, 300억, 500억, 1000억, 이런 그 이상은 진짜 목숨 걸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0억, 20억 하고 100억, 200억 하고 1000억 하고는 이 레벨이 차가 달라요. 금액 수치도 다 다르고, 그러면 그 10억에서 100억? 가기 힘들죠. 1000억? 1조? 진짜 목숨 그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목숨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과 또 내가 이제 목표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정상이 있겠지. 정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성실하게 할 뿐이야, 사업을. 근데 하나가 되면 목숨 걸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목숨 건다는 게 이 말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치에 내가 그냥 하나가 돼버리면 난 그것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거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게 조금 더 비지고 못 들어옵니다. 때로는 나도 그래. 사람 때문에 힘들면 열받고 짜증나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하지. 하지만 그렇다가도 잠시 마음을 잠재우고 근데 또 원래 목표치 있잖아? 그 다시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또 좋은 쪽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 나도 가르치는 사람들도 가운데 나한테 진짜 보람도 느끼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았으니까 그 사람 보고 가고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자기가 하나가 되지 않고 자기가 이제 꿈꾸는 그 꿈과 소망과 목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영혼의 스크래치가 온다고, 스크래치가. 마음 상처.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우울감이 들고 우울증이 들고 조울증이 오고 광장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은 그런 게 어디라도 지나가 버립니다. 보세요. 그 이제 아이를 2-3명 키우고 있는 부모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 병이든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이제 그 남편이 벌어들인 그 돈이 있을 거 아니야.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이제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이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이제 먹이 살려야 돼. 이때는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이게 초능력이거든. 초능력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다고 했던 것들을 해내는 그 힘이 초능력인 거지. 초능력.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능력을 뛰어넘는다. 초짜 그거 아니야? 그 초능력인 거야. 뭐 예수처럼 굳이 뭐 꼭 무리를 그려야 되고 바다 위를 떠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내가 무조건 지켜야겠다. 이게.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약하지만 엄마가 되면 강하다는 말이 초능력이 나오기 때문이거든. 이게 궁지에 몰리면은 불안감, 불면증, 우울증 없습니다. 없어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 특징이 뭔지 하면은 고만고만하게 먹고 살다가 생각 이렇게 이제 한량처럼 살다가 대부분 살다가 좀 힘든 일이 닥치는데 그것을 이겨내기는 싫고 못 이겨낼 것 같고 도움 줄 사람 없고 계속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내면에서 자꾸만 이제 고통을 번뇌를 계속 곱씹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지는 거야. 그 문제들에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멘탈 붕괴, 외부에서 오는 저항, 내면에서 오는 그 저항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감이 들고 우울증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대충 사니까 그런 감정이 든다라는, 대충 사니까. 우울증 환자들 보면은 다 그래 어디 가서 뭐 선원에 들어갔고 어디 절에 어디 땡중한테 가서 돈 뜯기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2년 전 일입니다. 목사한테 50만 원을 자기한 주식을 이렇게 불러줄게 돈을 줬는데 돈 못 받아. 전세 이제 만료돼가지고 이사 가려고 보니까 돈 달라니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니, 누구시 우리 교회에 그거를
그 헌금으로 내셨잖아요. 잃어버렸다는 거야. 자기끼리 말 다 맞춰버리고. 교회 진짜 이런 거 허다합니다. 특히 저학원 교회 있죠. 10명, 5명, 20명 이 정도는 이런 일이 안 생겨. 딱 이제 한 100명, 200명 이런 규모가 교회가 또 그런 장난을 좀 쳐요. 작은 교회는 이제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알 수가 있거든. 다 작은 교회는 또 다 없는 사람들만 그런 교회 다녀. 보면은 뭐 무릎 관절이 삐걱대 고관절 나가고 허리 안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폐지 주고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조그만 교회에 가는 거야. 또 왜 그런 분들 가면 또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그런 분들 또 보면 또 잘척을 해주셔. 교회가 워낙 또 작을수록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또 곱거든. 그런 목사님들은 이런 중견 대교일수록 막 이제 망관이거든요.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의 어떤 행복함, 진정한 자유, 마음의 평화, 천국을 맛보기 위해 종교를 찾아갔다가 지옥을 맛보고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내가 여러분들 내 옆에 앉혀놓고 같이 상담 한번 하는 건데 보라고 하고 싶던데 진짜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 말도 못해요. 오늘 여러분과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 시스템 이 책과 함께 하고 있고요. 남은 시간 행복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